2017년 9월 12일 이스라엘 고등법원은 예시바에서 공부하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군 면제법을 폐지하였습니다. 정통 유대인 청년들의 군 면제법이 종교적 차별을 유발하며 군 복무의 평등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였죠. 이 결과를 두고 수백 명의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고등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항의하며 예루살렘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군 입대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번 주 프리뷰 브리핑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하던 날부터 주변 아랍 국가들로부터 군사적으로 공격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7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늘 끊임없이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난 2000년간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며 살아왔던 유대인들로서는 어렵게 되찾은 나라를 또다시 빼앗긴다는 것은 곧 민족 전체가 자멸한다는 절박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국가안보에 대한 생각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는 가장 투철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국민 모두가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의 의무 복무제를 시행하고 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모두 빠짐없이 군대에 입대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에서는 나라를 지키는 일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스라엘에서 만난 젊은 군인들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살이 너무 쪄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도 군대에 갑니까?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그럼 반대로 살이 너무 말라서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사람도 군대에 갑니까? 당연히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눈이 너무 나빠도, 운동신경이 나빠도, 손가락이 잘라진 사람도 군대에 갑니까? 역시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이상 군대를 피할 방법은 원천적으로 없다는 얘기죠. 부모의 배경을 등에 업고 이리저리 빠지고 무릎 관절을 망가뜨리고 어깨 관절을 망가뜨려서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겠다는 우리나라와는 분명히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100% 모든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는 걸까요? 정말 예외가 없을까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일단 예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고는 있지만 문화나 언어, 민족적 뿌리가 다른 아랍 사람들도 입영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스라엘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남자 나이가 54세이거나 여자 나이 38살 이상은 정규군에 입대할 수가 없고요. 임신한 여성, 이미 아이가 있는 여성, 결혼한 여성은 정규군에 입대는 안 되고 예비군에만 편입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 장애, 자폐증, 다운 증후군이 있는 청년들은 입대에 의무는 없지만 본인이 신청을 한다면 국가에서 군인으로 받아들여 준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고 해서 전혀 군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 입대에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 청년들이죠. 물론 정통 유대인 청년들도 본인들이 자원을 해서 입대를 하는 것은 국가에서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정통 유대인들이 군 입대 문제에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19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총리였던 벤구리온은 홀로코스트로 인해서 명맥이 거의 끊어져 버린 예시바의 전통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통 유대인 학생 400여 명의 군 입대를 면제해 주게 되죠. 이것을 계기로 해서 풀타임으로 토라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군에 입대하지를 않고 매년 징병유예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에서 정통 유대인, 즉 하레디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점점 늘어나는 정통 유대인의 숫자와 더불어 군 면제를 받는 이들의 숫자 또한 늘어나자 사회적 불만의 목소리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부할 권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징병을 피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으며 불평등하다는 것이죠. 1998년 군 면제를 받는 정통 유대인의 숫자가 3만여 명에 이르렀을 때 이를 해결하고자 탈이라고 하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다른 6명의 재판관은 예시바 학생들의 군 복무 비율을 높일 방안을 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2년 제정된 탈법이라는 것인데요. 이 법에는 예시바 학생들이 군면제를 받기 위한 조건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 청년들이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시바 기관에서 전적으로 토라 공부를 해야 하고, 또한 봉급을 받는 곳에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풀타임 예시바 학생들은 자신의 군복무를 22살까지 연기할 수 있고, 22살이 되면 이들은 공부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로 나가 일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1년간의 직업훈련을 받은 후 예시바 학생으로서 계속 공부해 나갈 학생은 16개월간 군에 복무해야 하고 매년 예비역 근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공부가 아닌 사회에 나가 일을 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최소 4개월 혹은 군대 요구에 따라 추가적인 병역을 치르거나 또는 봉급 없이 1년의 공익 생활을 해야 하죠. 또한 40세 전에 예시바를 떠나게 되면 군대에 복무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이 법은 정통 유대인과 이스라엘 시민들 모두에게 환영받지를 못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 리더들은 이 법의 의도에 대해서 비판했으며, 이스라엘의 시민들은 정통 유대인의 군 복무 기간이 여전히 짧은 것을 비롯하여 법이 너무 가볍다고 비판했었죠. 5년마다 갱신되어지는 이 탈법을 통해 군에 입대한 정통 유대인의 숫자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2005년 겨우 몇십 명의 정통 유대인들이 군대에 입대하는 정도였죠. 이스라엘 의회인 크네셋은 공식적으로 이 법이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예시바 학생들이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랍비들은 학생들이 군대를 통해서 세상을 접하게 되고 이로 인해 유대교 전통이 무너질 것이라고 여기고 있죠. 아이시 하토라 예시바의 시몬 헐츠 랍비는 예시바 학생들이 군대에 입대하고 나면 세상적인 동료들로부터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반발이나 조롱을 겪을 수 있고, 이를 견디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통 유대인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정통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나 정통 유대인의 교육을 받으며 청소년기를 보내다가 청년이 된 후 정통 유대인의 생활을 벗어나 세속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대인 청년으로 자신의 생활을 바꾼 한 청년과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정통 유대인 청소년과 청년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과는 달리 집에서 컴퓨터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 하고 싶어도 그런 것을 접할 만한 기회가 아예 없다라고 하죠. 집에 텔레비전이나 컴퓨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웬만한 청소년들이면 다 하나씩 갖고 있을 법한 스마트폰조차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휴대폰도 정통 유대인들만 사용하는 코셔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코셔폰은 인터넷 기능이 없이 단지 통화만 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통신 수단이죠. 이들이 이렇게 한창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소통하고 싶어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세상의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일을 극구 반대하고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며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들은 전혀 관심 밖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정통 유대인 젊은이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다른 일반적인 젊은이들과 함께 먹고 잠자며 생활하게 되면 그들이 지켜왔던 그들만의 전통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은 이러한 이유로 오직 정부의 보조금만으로 생활하며 기초학문을 습득하는 것을 제외하면 평생 동안 토라 및 토라와 관련된 문학과 역사만을 공부하며 살아갑니다. 남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소명을 고대 유대교 경전과 율법 등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일도 전혀 하지를 않지요. 하지만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많은 수의 자녀를 낳는 정통 유대인의 특성상 이들의 수는 이스라엘 내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초정통 유대인의 인구는 전체 이스라엘 인구의 약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인구를 약 830만 명으로 본다면 83만 명 정도가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이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안보와 경제를 위해서 충분히 기여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들끓으며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군면제 혜택 폐지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1974년 당시만 해도 군에 입대해야 할 전체 인구 중에 2.4% 정도만 예시바의 학생들이라는 이유로 군 면제를 받았지만 이 숫자는 96년 7.4%, 2012년 15%로 늘어나는 하레디의 인구만큼 그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로서는 정통 유대인 하레디들의 군 면제를 반대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TP 리브니 랍비는 사회적 정의는 국가적 짐과 군 복무를 함께 동등하게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며 하레디의 군 면제 폐지는 이스라엘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과 시오니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통 유대인들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과 나라를 지키는 군 복무의 의무를 이스라엘의 중상층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아주 불공평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러한 갈등 가운데 탈법은 2012년까지 연장되어지다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해에 정통파 유대인 학생들을 동일하게 군대에 입대하도록 하는 청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법원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중에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3년 이스라엘의 새 정부를 구성하는 선거가 시작된 것이죠. 이 선거를 통해서 중도 성향의 예시 아티드 당이 이스라엘의 국회 크네셋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하며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또한 이들이 네타냐후 연정 정부 구성에 포함되면서 보수파이자 정통 유대인으로 구성된 하레디 당인 샤스와 유대교 토라 연합당은 연정 구성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예시 아티드 당은 선거 기간 내내 정통 유대인들의 징병 문제를 반드시 갈아엎을 것이라고 약속했었습니다. 약속대로 예시 아티드 당은 소수의 엘리트 예시바 학생들을 제외한 정통 유대인 남성들은 군대에 입대할 것을 명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죠. 하지만 이 법안이 온전히 실행되기도 전에 2015년 다시 선거가 치러졌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정부에서는 하레디 정당, 즉 샤스와 유대 토라 연합이 네타냐후 연정 구성에 포함되고 예시 아티드 당은 제외되게 되지요. 당연히 이전 정부 때 추진한 하레디의 징병 법안은 2020년까지 미뤄지고 하레디들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새롭게 통과되게 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고등법원에서 폐지한 법안이 바로 이 개정안인 것이죠. 법이 실제로 집행되기까지 1년의 기간이 주어졌지만 벌써부터 정통 유대인들은 시위를 벌이고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들에게 돌을 던지며 길거리에 들어 눕는 등 거칠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교 정당인 유대교 토라 연합과 샤스 또한 이번 판결을 강력히 비난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샤스당의 리더인 아레 데리는 평생 토라에 헌신하기로 결정한 토라의 아들들은 거룩한 땅 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토라를 공부해 나갈 것이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이 군대를 거부하는 주요한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정통 유대교 사회에서 남자의 역할은 토라를 공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남자들은 모든 다른 짐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군대 또한 짐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군대에 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스라엘 땅에 대한 영적인 안보는 토라를 공부하는 이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들은 군대에 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대에 가게 되면 정통 유대인의 정체성이 흔들릴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레디의 리더들은 예시바 학생들이 군에 복무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정통 유대인의 징병 문제는 이스라엘 내에서도 갈등의 역사가 아주 깊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의 71%가 비종교인과 종교인 간의 갈등을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큰 갈등으로 꼽았을 만큼 이 문제는 이스라엘 내에서도 정말 뜨거운 감자와도 같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비종교 유대인들의 불만과 걱정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군 입대와 더불어 경제활동도 하지 않는 하레디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경제적 상황과 안보는 결국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재무부에 따르면 하레디 인구 중 생산 연령에 해당하는 성인의 51%만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거나 경제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하레디가 아닌 일반 유대인 생산 연령 성인의 경제 활동 비율인 87.6%를 훨씬 밑도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나라를 지키고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세금을 내는 인구가 줄어든다면 이스라엘은 결국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우려와 불만 가운데서도 하레디의 군 면제가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이스라엘의 정치 구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 젊은이들의 군 입대 문제를 이번에는 정치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120석의 의원 내각제인 이스라엘 국회 크네셋은 다수 정당과 10석에서 20석 규모의 소수 정당들이 연합하여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종교 하레디 당인 샤스와 유대교 토라 연합 등의 의석수가 성공적인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들 정당의 요구가 무시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등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정통 유대인의 징병 문제가 또다시 수면에 떠오르면서 가장 타격을 입게 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입니다. 2018년 여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재 부패 스캔들과 이번 문제까지 겹치면서 종교당에 의지하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의 연립정부가 와해되지는 않을지, 또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종교당의 손을 들어준다면 다른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어려우며, 또 종교당을 버리게 된다면 반쪽짜리 정권이 되기 때문이죠. 한국 사람인 제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 젊은이들의 군 입대하는 문제를 굳이 거론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은 군 입대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방면으로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검은 모자와 검은 옷을 입고 머리에 귀민머리를 기르며 독특한 전통을 고수하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오직 자신들의 신앙만을 최고의 가치로 믿고 철저하게 폐쇄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세상의 흐름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등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살아왔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이젠 어쩔 수 없이 그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도 젊은이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대화를 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군사훈련도 받으며 동료와 함께 생사를 나누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의 생각도 바뀔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늘 전투와 작전에 투입되며 그야말로 하루하루 자기의 목숨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훈련을 하고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예루살렘의 성전산 입구에서 근무하던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총을 난사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던 뉴스를 여러분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저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의 케이스에 불과할 뿐이며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의 총과 칼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자신들에게 닥치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에게 전해지는 예수님의 복음은 다른 곳에서 전해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열리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만난 예수를 믿는 젊은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군대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되었다는 젊은이들을 여럿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군대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며 시기가 아닐까요? 이미 이스라엘에 가서 정통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겠다고 시도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철저하게 폐쇄적이고 이방인과 아예 말조차 섞는 것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서 검은 옷을 벗어버리고 초록색의 군복으로 갈아입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군대는 놀라운 추수의 현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 젊은이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3년 뒤에 다시 정통 유대인 사회로 돌아오게 되면 그 속에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분명히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이스라엘 법원의 정통 유대인 입대 법안을 환영할 수밖에 없으며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철저하게 폐쇄된 환경 속에서 자라온 정통 유대인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방문하신다면 길에서 만나는 이스라엘의 젊은 군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용기와 실천도 함께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